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현재 우리 군의 주력 대공포는 K-30 비호복합과 K-30W 1000호 차륜형 대공포입니다. 그러나 과거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 당시에 비호와 1000호는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솔직히 이때는 대공포를 발사했을 때 발생하는 낙탄이 민간인에게 떨어지는 걸 우려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특히 비호는 1m급 무인기에 대해서 고작 해야 700m 거리에서 대응이 가능해서 무인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능력이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적절한 무인기 대응 능력을 구현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개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비호 복합이 무인기 대응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개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드디어 HD현대가 첫 MRO 사업 수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분명 현대는 한화보다도 빨리 작년에 미국 함선에 대한 MRO 자격을 취득했지만 정작 한화가 작년에 두 척의 미국 함선의 MRO 사업을 수주하는 동안에도 한 척도 수주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현대의 도크 중에서 비어있는 도크가 없었기 때문에 수주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현대도 미국 MRO 사업에 도크를 할당하고 본격적으로 MRO 사업 수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현대가 수주하려 하는 함선은 미체 7함대의 지원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번에 한화가 수주한 함선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셨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MRO 사업이 밀려있고 그럼에도 미국 국내에서는 수리할 적당한 조선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MRO 사업을 해도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를 찾기 힘든 실정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함선들은 MRO가 상당히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미국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례차례 MRO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데요. 과거 현대는 이 문제 때문에 한 대씩 발주하지 말고 일정 기간 물량을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 사업은 워낙 수익률이 높아서 드디어 현대도 본격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상선을 건조하면 그 수익률이 5%에서 6% 정도 나오는데요. MRO 사업은 수익률이 15%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대도 두 척에서 세 척 정도의 MRO 사업을 수주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첫 사업부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현대가 수주하려는 함선을 한화도 수주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도 작년에는 두 척의 MRO 사업을 수주했지만 올해는 6척 정도의 MRO 사업을 수주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번 함선에 대한 수주도 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첫 MRO 수주부터 한화와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바로 얼마 전에 이 두 회사는 K조선 원팀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K조선 원팀은 우리나라 함선을 수출하는 것에 있어서 양사가 경쟁을 하지 않고 각자 잘하는 분야를 집중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MRO는 K조선 원팀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말고는 실질적인 경쟁 회사는 없기 때문에 원래라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었겠지만 결론은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낙찰을 받기 위해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수익률은 나빠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양사가 사업에 참여하기 전이기 때문에 방사청의 적극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너무 제살 깎아 먹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미국 공화당이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니 아마 미국은 자신들의 군함 건조에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의 참여는 금지시킬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화가 MRO 사업을 하면서 수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청업체에게도 일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화가 두 번째로 수주한 6콘함의 1차 수리를 지역의 업체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역 조선소 중에서 외국인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의 군함에 외국인 인력이 승선을 해서 수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법안에 외국인 노동자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조선소들도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고 만일 미국이 미국 군함 건조를 한국인으로만 하라고 하면 우리나라 업체의 수익률이 저하되는 건 물론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속도로 군함을 건조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제하게 할 거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유럽의 국가에서 한화의 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 많은 분들이 덴마크를 이야기했는데요. 내 한화의 무기에 관심을 가지는 건 덴마크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덴마크는 이번에 국방비를 대폭 올리기로 했고 그러면서 특히 빠른 무기의 구매를 아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국방비를 GDP 대비 3%를 넘길 거라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국방비가 GDP 대비 3%가 안 됩니다. 덴마크 총리인 프레데릭센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 무기를 사고 또 사라라는 아주 강력한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최상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으면 차선책을 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무기를 구매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면 보다 신속하게 인도될 수 있는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덴마크 국방부는 이 프레데릭센 총리의 말대로 움직이고 있고 들리는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한화는 물론 우리나라의 다른 업체들과도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가 구매하는 무기는 한화에서 생산되는 무기로 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폴란드나 루마니아처럼 아예 다방면으로 우리나라와 협력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덴마크가 원하는 건 무엇보다도 속도이고 이미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무기 수주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4대 방산업체의 수주 잔고가 80조를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덴마크에 대한 수주는 결론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덴마크에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냐가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그래서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결론은 우리도 무기 수주가 너무 밀려 있어서 도저히 덴마크의 빠른 무기 구매 방침을 따라갈 수 없다면 당연히 덴마크에 대한 무기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덴마크의 빠른 무기 공급 요구에 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다시 비오 복합 이야기로 돌아와서 비오 복합은 우리나라의 주력 대공포로 그 성능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무기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원래 계획된 생산량까지도 줄어든 무기입니다. 원래 비오는 396대가 생산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 성능에 대한 의문점이 꾸준히 있었고 그로 인해서 2006년도에 국회 예산심의에 의해서 167대로 도입 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비오는 처음에 개발될 때 추적 시스템이 목표로 했던 500md 헬기를 1.5km의 거리에서 추적하지 못하는 등 아주 많은 문제점을 보인 무기입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던 게 비오는 우리나라가 개발해보는 제대로 된 최초의 자동 대공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학장치에 의한 영상 이미지 추적 능력은 우리나라에서는 비오에서 처음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말 그대로 우리나라 개발자분들도 처음 개발해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오에 사용되는 열 영상은 1세대 열 영상으로 해상도가 극히 안 좋기 때문에 이걸로 날아다니는 비행체를 추적한다는 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래서 비오는 꾸준히 그 성능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실질적으로 생산 수량이 반토막이 났다는 건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는 아직 생산이 끝나기도 전인 2013년에 비오 복합이라는 개량형이 나왔고 2014년부터 개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오는 비오 복합이라고 대대적인 개량을 실시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외관의 변화는 역시 신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오 복합은 신공미사일만 탑재한 것을 넘어서 기존에 지적되어 오던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한 모델에 속합니다. 우선 비오에 탑재된 2차원 레이더는 기존의 TWT 진행 파관 방식의 레이더였는데 이걸 A사 방식으로 전력 증폭 소자를 교체해서 탐지거리 및 레이더의 신뢰성을 높였고 부품 수급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거기다가 피하 식별 장치도 새롭게 개선을 했는데요. 실제로 비오 복합의 레이더가 개량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피하 식별 장치의 형태가 변경되었죠. 그리고 당연히 기존에 문제가 있던 화기 관제 장치도 개선을 해서 열 영상은 교체가 안 되었지만 분명 목표 자동 추적 능력이 향상되어서 더 작은 목표를 더 먼 거리에서 추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기의 개량 시점을 주로 수명 주기의 절반 지점에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비오는 개발될 때부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아직 양산이 끝나기도 전에 개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비오 복합은 기존 비오에 비해서 월등하게 성능이 개선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리 열심히 개량을 했더니 새로운 위협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건 바로 무인기인데요. 그래서 비오 복합으로 개량되어서 한층 성능이 개선되었지만 지금은 또 무인기 대응 능력이 없다고 비판을 받고 있죠. 물론 아예 무인기 대응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결론은 사우디에서 거리 700m에서 1m급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입증되었지만 솔직히 이건 아예 무인기 대응 능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여러 번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실제로 EOTS를 개선하고 그리고 전방 확산탄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비오 복합이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개량을 대대적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모든 걸 한꺼번에 개량을 하는 것 아니고요. 각 시스템별로 개량형의 개발 사업을 해서 개량형이 개발되는 대로 비오 복합의 창정비 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어떤 개량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요. 당연히 적 무인기에 대한 재밍 장치를 탑재하게 됩니다. 이건 비오 복합보다도 천마대 공미사일에서 먼저 적용이 되고
결론은 우리의 천마 그리고 비호복합. 거기에 천호 차륜형 대공포까지. 주력 대공 무기들의 전부적 무인기를 교란할 수 있는 제밍 장치를 탑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EOTS의 개량인데요. 비호에는 1세대 연령상이 탑재되어 있고, 그래서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서 아무리 사격 통제 장치를 개량해서 목표 추적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해도 고작해야 1m급의 무인기를 1000m 거리에서 추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천호 차륜형 대공포에 탑재되는 EOTS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했는데요. 드디어 개량이 됩니다. 그러나 아마 개량이 되어도 외형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EOTS를 천호와 동일한 EOTS로 개량을 하는 게 아닌 내부의 열상 모듈만을 천호와 동일한 성능의 해상도가 대폭 높아진 모듈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형태는 그대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상 모듈이 교체되어서 성능이 대폭 올라간 다음에도 외형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개량점은 바로 레이더의 교체입니다. 현재 비호에는 탐지거리 17km에 추적거리 7km의 2차원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고, 이 레이더는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절대로 무인기 같은 소형 표적은 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인기 대응에는 레이더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그래서 기존에는 무인기 탐지를 전적으로 야전방공망 네트워크인 C2A를 통해서 국지방공 레이더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이 항공기라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목표 정보를 받고 교전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무인기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결론은 소형 무인기는 국지방공 레이더의 탐지거리도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국지방공 레이더가 탐지한 좌표를 네트워크로 비호복합에 전달한다고 해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비호복합의 2차원 레이더를 새롭게 교체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교체되는 레이더는 X밴드의 A4 방식의 레이더로 당연히 무인기 탐지를 위해서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추적거리가 7km에 불과했던 게 대략 20km 정도로 향상된다고 하고요. 아마 정확히 무인기를 어느 정도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1m급 무인기라면 대략 10km 정도에서는 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더는 사면 고정 방식의 레이더는 아니고 기존 2차원 레이더 자리에 그대로 탑재하기 때문에 회전형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모드에 따라서 분당 30회전 내지는 60회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가 탑재되면 비오는 야전방공망 네트워크와 국지방공 레이더의 지원이 없어도 단독으로 무인기를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작 1m급 무인기를 700m 거리에서 요격하던 걸 새로운 EOTS와 결합하면 못해도 3km 이상의 교전 거리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비호복합 단독으로 탐색에서 추적 요격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건데요. 결론은 비호는 지금 생산되고 나서 거의 10년 주기로 대대적인 개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무기들이 수명 주기의 절반일 때 한 번 정도 개량을 하는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자주 개량을 하는 것인데요. 결론은 그건 비호가 처한 전장 환경이 너무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량을 하게 되면 드디어 비호도 무인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리 개량되어도 여전히 비호에는 개량을 해야 할 점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비호 복합에 탑재된 신공 미사일인데요. 결론은 맨패드 대공 미사일은 무인기 요격용으로 요즘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공은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신공에는 요즘 다른 나라 맨패드 미사일에는 대부분 다 있는 원적외선 시커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신공이 무인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의 신공에도 원적외선 시커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건 바로 전방확산탄의 적용입니다. 비오는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개량을 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무인기에 대응해 최고의 성능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 전방확산탄의 도입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육군이 왜 전방확산탄의 도입을 주저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비호에 탑재할 수 있는 탄은 한 종류뿐입니다. 그런데 30mm 전방확산탄은 파편의 무게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무인기 대응용으로는 좋으나 문제는 순항미사일이나 항공기 같은 표적에게는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일 비호에 30mm 포의 전방확산탄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적 순항미사일과 항공기에 대한 대응 능력은 더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에서 망설이고 있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당장 비호 복합에는 30mm 대공포 말고도 신공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순항미사일과 항공기에는 이 신공으로 1차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mm 대공포도 아무리 전방확산탄이 적용된다고 해도 전방확산탄을 그냥 기폭시키지 않고 철갑탄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전방확산탄이라는 건 텅스텐으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파편을 내장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텅스텐 파편을 기폭시키지 않고 정 목표에 그대로 충돌시키면 일종의 철갑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CIWS의 철갑탄 같은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비호복합에 전방확산탄을 적용한다고 해도 적의 순항미사일과 항공기에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존 탄은 일종의 고폭탄으로 명중하면 폭발하는 탄이기에 위력이 더 높지만 문제는 기존 비호의 EOTS와 화기관제 장치는 성능이 떨어져서 명중률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개량되는 비호 복합은 EOTS와 화기관제 장치가 개량되기 때문에 목표 명중률이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럼 기존보다는 명중탄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철갑탄만으로도 적을 충분히 요격시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호 복합에 전방확산탄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자주 대공포의 주력은 비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호는 고작해야 167대만이 생산된 대공포인 것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1005 차륜형 대공포를 260대나 생산해서 배치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비호가 처음 개발될 때는 최대 900대까지도 배치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900대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비호로 20mm 발칸을 전부 대체하려면 900대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비호는 167대가 생산되고 1005 차륜형 대공포도 260대가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자주대공포는 도합 427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보유한 20mm 발칸을 전부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수량이고 이 부족한 수량을 한화의 40mm 고정형 대공포와 LIG의 CIWS2의 육상형이 보충하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자주대공포 중에서는 1005 차륜형 대공포가 수적으로는 주력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1005도 비호처럼 개량이 되어야 하고 역시 전방확산탄 문제는 1005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지만 1005는 그 밖에도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우선 분명 1005에 30mm 전방확산탄을 적용하게 되면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은 높아지지만 순항미사일이나 항공기에 대한 대응 능력은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건 1005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05도 비호처럼 신공미사일을 추가로 탑재하는 등의 대응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1005는 적에 대한 탐색을 야전방공망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지방공 레이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무인기 대응에는 문제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005에도 비호처럼 무인기 탐지용 레이더를 탑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1005는 그 구조상 비호가 레이더를 달고 있는 부분에 급탄장치를 탑재하고 있어서 회전형 레이더를 추가로 달아줄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사면 고정형 레이더를 달아주면 됩니다. 마치 흑표 전차에 탑재된 소프트킬 대응용 레이더처럼 네 방향의 고정식으로 외부에 레이더를 달아주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호처럼 1005도 무인기 대응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개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우리들 밀리터리 매니아로부터 무인기 대응 능력이 없다고 그립까이던 비호복합이 무인기 대응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개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호는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대폭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여전히 아직 채택이 안 되고 있는 전방확산탄이 채택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비호가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리 개량하면 비호의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충분히 강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